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 뭐 넓이를 구하는 문제건 정적분을 하세요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건, 역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형태, 정적분과 역함수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숨어있는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아니면 대놓고 중요한 역할을 하던, y는 x라는 그래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는다. 역함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봐야 정적분도 못해요. 보통 2차 함수 같은 거는 뭐 범위가 있다고 쳐도 역함수를 구해보면 무리함수가 되거든요.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아예 못 구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고, 원래 함수와의 관계 또는 y는 x와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푸는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 뭐 여기에 추가로 다른 뭐 y는 x 이렇게 뭐 y는 마이너스 직선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두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식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기본 공식은 또는 기본 성질은 비슷합니다.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아까도 잠깐 썼지만 y는 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조금 각도가 이상한가요? 각도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x야.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적당히 그린 거야.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은 딱히 대칭처럼 안 보이나요? y는 f 역함수 x, 이게 대칭처럼 잘 안 보이면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비슷하네요. 이게 y는 fx야. 그럼 이게 y는 f의 역함수란 말이야.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꼭 원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대칭이 된다 그랬었잖아, y는 x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이 위쪽 부분의 넓이랑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개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요거 한 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fx하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fx와 f 역함수, 요거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넓이는 y는 fx하고, 역함수가 아니고 구하지 않아요. 역함수를 y는 x 있죠. y는 x, 좀 전에 봤던 y는 x,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해요. 대신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2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렵다고 요거를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왜 2개가 되는 거냐? 아까 봤죠? 그림에서 2개짜리거든요. 요렇게 y는 x라고 하면 마치 이 2개를 딱 반으로 자른 거나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있죠? 거기 막 공식으로 막 써져 있는데, 요렇게 필기를 하나 해 놓으세요.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거 역함수를 이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대신 2배를 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아니고 정적분을 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볼까요?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실제로는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문제 자체는 정적분하세요 라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역함수는 구할 수도 없는데 정적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 역함수 x가 있는데
얘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역시 y는 x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설명하기 편하게 여기를 그냥 y는 fx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꼭 x축하고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y는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칭이 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요 점을 지나가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보자. 이번에는 이렇게요. 요 정도. 그러면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비슷해졌나요? 아까보다? 이게 y는 f의 역함수였어요. 자, A에서 B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 또는 y는 fx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또 아까처럼 대칭이 된다 그랬었잖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이 부분을 원래 함수 쪽에다가 넓이로 표시를 해보면 y축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에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x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원래 정적분 자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볼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역함수에서는 이렇지만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y축으로 잘랐을 때의 넓이 이거 뭐 정적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겠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직접적으로 풀지는 않고 어떻게 푼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y축 방향 물론 여기가 당연히 a가 되겠죠. 여기가 당연히 b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요. 물론 실제로 얘를 계산하지는 않아요. 예, 다른 방법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뭐 기역자 모양으로 넓이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까지 끝.